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그 비밀이 뭐냐? 그런데 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 윤석열 선대위의 본부장이죠. 오늘 또 다른 걸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 있다고 했죠. 거기에는 실명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다닌다는 게 확인이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익명으로 쓸 수 있지만 일단 들어갈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근데 거기에 올라온 걸 하나 캡처해서 공유하면서 다시 문제제기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 이현욱 변호사, 이 사람이 직접 이 합숙소를 계약하라고 했다. 이런 겁니다. 원희룡 본부장이 오늘 공개한 걸 보면 이겁니다. 이재명 측근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옆집 전세 계약 전부터, 옆집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 집 분당 순회동,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전부터 동호수를 지정하는 등 깊숙하게 관여했다. 이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사의 고위 임원의 제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사 합숙소는 2019년 이 사장, 그러니까 이현욱 사장 취임 이전까지 30여 개 정도였는데, 이현욱 사장이 취임한 후에 130개로 늘어났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부담해주고 있다. 정원도 150명 늘려서 713명이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정원이 713명밖에 안 되는데 130개의 합숙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경기주택공사가? 그러면 뭐 한 합숙소에 한 4명 정도씩 들어갔다고 치면, 그러면 뭐 전 직원의 한 70% 정도가 합숙소에서 산다? 설명이 잘 안 되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뭐 앞으로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의 비밀이 과연 뭔지.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직원들이 적당한 곳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계약해주는 방식으로 전부 30평 규모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옆에 있는 거는 61평인가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장 지시로 전세를 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 옆집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 제가 썸네일에 알려드렸죠. 그 블라인드 그 캡처 화면입니다. 합숙소의 비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옆집에 합숙소를 구하는 기한을, 처음에 이제 구하자 하는 그 제안을 사원이나 대리도 아닌 부장급이 했다.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 직접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작년 8월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블라인드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작년부터 지사님 지시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라고 한다.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돼 있다면서.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작년부터라는 것은 2020년 8월부터죠. 2020년 8월에 바로 이 아파트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이재명 후보 공약팀, 그 사람들이 상주했다 하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작년 8월의 블라인드 게시글입니다. 자, 여권 패널들이라는 사람들 나와서 뭐 합숙소 뭐 명단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왜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거기에 누가 사느냐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합숙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작년 8월 이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거길 드나들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경기주택공사 직원들이 거기 가서 합숙해가면서 뭐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정상적이죠. 다만 합숙소가 뭐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건 별도로 따질 문제고. 그러니까 합숙소의 숫자라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 다만 2402호라는 이재명 후보 옆집에 누가 드나들었고 거길 왜 구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것도 현재가 아니고 작년 8월 그 어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기간 또는 그 직전에 뭘 했느냐 거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거기에 뭐 누가 산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또 상황을 호도하고 빠져나가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8월부터 작년 8월 어간까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8월이니까 10월이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사실상 상주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과연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냐 아니면 직원들이든 아니든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이재명 후보 공약 개발이냐 이게 이제 중요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약 개발을 거기서 했다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유사기관 설치 금지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김혜경 씨가 그동안에 법인카드로 뭐 무슨 샌드위치 10인분을 먹었네, 30인분을 먹었네, 그 다음에 뭐 초밥 10인분을 시켰네, 뭐 이런 일들이 쭉 폭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김혜경 씨가 먹은 게 아니고 그 옆집, 그 사람들이 먹은 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횡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는 경기주택공사, 주택도시공사라는 그 산하기관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합숙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공약을 개발하도록 했고 선거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그 사람들의 식사비를 댔다. 횡령. 뭐 국가재정법인가요? 뭐 이런 거 위반.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현욱 변호사 간의 관계 그건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고 이현욱 변호사는 리틀 이재명이라는 게 성남시 일대에서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두 사람 다 같이 민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이현욱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시켰고 지금은 이재명 선대위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짜고 예를 들어서 이현욱 사장이 직접 기조실을 통해서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현욱 사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적당한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 옆집은 그 옆집 주인은 김혜경 씨하고 뭐 아들 데리고서 캐나다 유학을 같이 갔다 올 정도로 친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해서 그럼 그 사람 딴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러고 한 2년간 이사 가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현욱 사장이 바로 기조실을 통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장한테 당신이 기획해. 이거 아랫 사람들 알면 안 되니까. 라고 해서 자 순회동 무슨 아파트 2402호 이렇게 해줬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는데 뭐 매일 식사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아마 대부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해결을 했을 거고요. 가끔씩 뭐 거기다가 뭐 소고기를 사준다든가 뭐 초밥을 시켜다 준다든가 하는 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하는데 그것도 남들 눈에 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김혜경 씨의 그런 모든 수발을 들었던 배소연 씨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배소연 씨도 그걸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먹었는지 기생충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남자친구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김혜경 씨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먹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사고한 모양새가 돼버렸죠. 그렇다면 김혜경 씨도 뭔지 알 거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랑 그렇게 친한 이웃집 2402호 그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이 집을 전세 주고 이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남편도 성남시의 무슨 산하기관의 특채로 지금 임용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뭐 보니까 뭐 어제부터인가요?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재택근무한다고 또 알려져 있더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뭐 물론 당연히 이현욱 사장과 얘기를 해서 우리 옆집에 그렇게 내가 얘기는 해놓을 테니까 해라 하고 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현욱 사장이 지시를 내서 옆집을 빌린 것이고 그 옆집이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갈 때는 틀림없이 김혜경 씨도 알았겠죠. 자기랑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이웃집에 같이 살다가 이사 가는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재명, 김혜경, 이현욱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이 일이 성사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인데, 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 고발 운운하고 있는데, 뭐 지금 고발한다고 해서 뭐 지금 대선까지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이게 과연 뭐냐 하는 거. 물론 수사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CTV 다 있을 테니까. 근데 수사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지금 뭐 대선 끝날 판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공개한 것이 고위 임원의 제보하고 내부 직원의 글이니까, 그렇다면 이 고위 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은 더 알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 고위 임원의 추가 제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재명 후보가 여러 건의 범죄를 한꺼번에 뭉쳐서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원희룡 본부장뿐만 아니고 아마 언론사의 취재도 이거는 뭐 바로 범죄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 공사 측과 이재명 후보 측에 뭐 거기는 뭐 다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해명은 누가 봐도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추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의혹도 의문점도 다 풀립니다. 아, 그러면 김혜경 씨가 먹은 게 아니고 바로 그 옆집 공약개발팀들이 먹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인분, 30인분, 왜냐하면 30인분은 이제 뭐 공약 관련해서 뭐 회의 같은 걸 거기서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외부 사람들도 오고 그랬을 테니까 30인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초밥 10인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런 것들이 이 옆집이 공약개발팀용이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일거에 다 의문점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 미스터리 더 이상 없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김혜경 씨한테 남는 의혹은 관용차 이용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만 남는 것이지 적어도 뭐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의혹을 털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법인카드 횡령 이런 것들이 지금 성남시장 당시에도 뭐 의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추가 지금 이제 폭로가 내부자 제보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 전면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굴러가고 뭔가 팩트가 더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